두 가지 기사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오늘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값 양극화 심화, 서울 지방 격차 9억대라는 기사가 있고요. 다시 공급 부족, 서울 아파트 꿈틀, 경기 불확실, 부산은 눈치만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 두 개를 같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파트값 양극화가 지금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9억 정도가 난다고 하고 있는 기사인데요. 보시면은 이것도 조금 기자분이 쓴 게 약간 좀 타이틀을 조금 선정적으로 뽑은 것 같아요. 서울과 지방 아파트값 평균 격차가 9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지방 아파트 세 채로도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못 살 정도로 양극화가 심해졌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14일 기준 6월 14일이겠죠.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2억 9,900, 약 13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방 아파트 전체 평균 가격 3억 5천. 그러니까 지방 아파트라면은 전체 서울 제외하고 나머지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거제도, 우리 경상도 중에서는 또 거제도까지 포함해서 전체 전국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3억 5천 정도다. 그래서 그 차이가 9억 4,500이다. 이렇게 기사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2010년에는 지방 아파트 가격이 1억 7,500이었답니다. 그런데 2024년 6월 달에는 3억 5,400이 되었답니다. 자, 약 2배가 올랐죠, 그죠? 1억 7,500에서 3억 5천이 되었으니까 약 2배가 올랐습니다. 맞죠? 자, 서울 아파트는 어떤가? 서울 아파트는 5억 7,600, 약 6억이라고 봅시다. 그런데 그게 10년 동안에 12억 9,900, 약 13억이 되었습니다. 2배 약간 더 올랐죠, 그죠? 예. 실제로 오른 비율로 보게 된다면은 얘도 2배, 얘도 서울은 2배보다 약간 더 큰 차이가 없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덩치가 크다 보니까 6억짜리가 12억이 되면은 1억짜리가 1억 5천짜리가 3억이 되는 거에 비해서 초기에는 이 차이가 얼마 나지만 금액 차이가 많이 안 나지만은 이미 10년이 지나서 2배가 되었을 때 가격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같이 보실 거. 지금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요것들은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서울은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지방은 아직까지 조용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까지도 곁들여서 기자분이 기사를 쓰신 것 같아요. 자, 포커싱은 이겁니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 서울 아파트는 꿈틀거리는데 부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산이 공급이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 1년 전부터 말씀드렸죠, 그죠? 예, 24년부터 부산은 공급 부족 사이클에 3년간 공급 부족 사이클에 들어간다고 제가 1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 관련된 부동산 인플루언서 분들, 다른 분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나 부산이 공급 부족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분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네,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부산의 공급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비웃는 분들이 참 많아요, 보면은. 예, 참 비웃는 분. 부산이 무슨 공급 부족이야? 무슨 말도 안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던데. 일단 그거는 딱 1년 뒤에 보시면 결과는 나오겠죠. 예. 자, 보시죠.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부산을 비롯한 지역 부동산 시장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서울과 지역 간의 디커플링, 탈동조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와 지역 경기 활성화 등의 계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지역 간 양극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는 금리 인하가 나와야지 지방 부동산이 살아날 것 같다. 두 번째로 지방의 경기가 좀 살아나야 된다. 그래야지 지방 부동산이 조금 나아질 것 같다. 사실상 이 두 개는 단어는 다른 이야기지만은 사실상 거의 비슷한 맥락을 보시면 되겠죠. 금리가 인하되면은 지역 경기에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좀 지역 경기도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자,
통계로 발표하는 자료들을 보면은 서울은 이렇게 뭐 계속 오르는 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부산 등 지방은 전주 대비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서울 아파트 시장은 강남권에서 그리고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을 중심으로 시작된 상승세가 서울 외곽으로 확산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확산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반면 부산은 전세 가격이 봄 이사철에 소폭 상승했지만 여름 비수기가 되면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입주 물량은 작년에 34,000세대였거든요. 23년도 부산 입주 물량은. 근데 올해 입주 물량은 15,000세대까지 줄어들지만 지난 연말 12,000여 세대가 입주한 영향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부산은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여기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매가가 떨어지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2022년 하반기 이후에 지금까지 20% 이상 하락했는데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보이고요. 여기서 지금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영래 대표는 가을 이사철을 기점으로 전세가가 다시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하지만 부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아파트가 충분히 가격이 하락한 상태여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에 다시 상승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많은 질문은 뭐 지방은 언제 올라요? 부산은 언제 올라요? 지방에 2년 전에 물건 산 게 있는데 아직까지 본전도 제가 산 가격까지도 회복이 안 되었어요. 언제쯤 탈출할 수 있을까요? 예,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죠. 예, 정말 많습니다. 네. 자, 먼저 양극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봅시다. 양극화에 대해서. 지금은 실수요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수요장에서는 양극화는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실수요장이라 하면은 실수요자들이 주된 매수 수요이다. 투자 수요가 아니라 실수요자, 직접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주된 매수 수요이다. 그럼 이 실수요자는 30대 무주택자분들, 그리고 40대 갈아타기를 하고자 하는 분들, 이분들이 주력인 수요를 저는 실수요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선택을 할 때는 무주택이신 30대 분들이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자산 범위 내에서 가장 똘똘한 한 채를 사려고 하겠죠. 예, 그게 실수요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선택한 단지들, 가장 똘똘한 아파트가 결국은 가장 많이 오르는 단지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단지들은 거래량도 매우 미미할 것이고 언제 오를지도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그들이 선택하는 기준은 결국 똘똘한 한 채라는 것들은 결국 그들이 선택하는 기준은 대단지, 브랜드, 신축, 역세권, 학군지 요게 되겠죠. 그런데 요걸 다 만족하게 된다면은 가격은 이미 저 안드로메다에 가 있겠죠. 그래 보니까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가용 자산 범위 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서 하나씩 양보하면서 자신의 자산에 맞춰서 자신만의 가장 똘똘한 한 채를 찾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렌드라는 것들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들은 대단지 신축입니다. 대단지 신축. 브랜드, 대단지, 신축, 역세권, 학군지에서 하나씩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건 비싸니까 하나씩 빼다가 보면은 뭐 한 두세 개 정도가 남게 될 건데 그 중에서도 지금 30대, 40대 분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대단지 신축이라는 것들입니다. 이게 현재 트렌드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도 뭐 매수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건 그렇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서울에서도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은 대단지 신축의 상급지가 지금 현재 불타오르고 있고 아직까지 반등이 나오지 않은 소규모 구축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은 부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은 투자 수요가 움직이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은 자체 동력으로 내부의 상승 에너지로 움직여야 됩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자, 내부의 상승 에너지는 무엇을 말하는가? 내부의 상승 에너지는 무엇을 말하는가? 예, 저는 그게 바로 전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가. 자, 아실입니다. 아실에서 이제 부산으로 한번 가볼게요. 부산에 지금 3년간의 매매 전세 가격 변동 그래프를 보시고 있습니다. 파란색 라인이 매매가 변동 곡선, 빨간색 라인이 전세가 변동 곡선입니다. 지금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뭐 보합으로 더 이상 떨어지진 않고 있죠, 그죠? 이렇게 지금 확 떨어지다가 그 떨어지는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이제는 거의 전세가는 뭐 보합으로 오고 있다. 근데 매매가는 아직도 약간의 기울기가, 하락의 기울기가 보이고 있죠, 그죠? 예. 요게 지금 현재 부산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울산 보여드릴게요. 울산은 어떠한지. 자, 울산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매매가가 2022년 하반기부터 확 떨어지기 시작했죠. 전세가도 마찬가지로 확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울산은 다른 것이 전세가가 지금 24년도 올해 들어서 전세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세가가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죠? 전세가가 이렇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흡사 서울처럼 서울은 지금 그 23년도 7월 달에 전세가가 반등을 해가지고 지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지금 서울은 전세가가 23년도 7월 달부터 반등을 해가지고 약 1년 동안 상승을 하면서 매매가는 실질적으로 상급지에서는 올해 3월 달부터 2월 달, 3월 달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확연히 차이가 나죠. 부산과 서울, 울산의 그래프를 보시면. 부산은 지금 아직까지 전세가가 상승으로 턴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아까 그 기사에서는 작년에 하반기에 11월달, 12월달, 1월달에 집중되었던 그 입주 물량, 입주 폭탄에 지금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거의 단기간에 12,000세대에 가까운 물량들이 다 모여 있었거든요. 4분기에만, 작년도 4분기에만. 어마어마한 물량이 몰려 있었고, 그게 아직까지 적체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도 일정 부분 그 부분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추세라면은 지금 부산보다 오히려 울산이 매매가 반등이 더 빨리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전세가가 울산은 이미 반등을 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부산보다는 울산이 먼저 반등을 해나가 가격 변동이, 매매가 변동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울산을 보면서 부산도 언제쯤 전세가가 상승으로 돌아서고 언제쯤 매매가가 상승할 것인가. 자, 외부에 투자 수요가 없다는 가정입니다, 지금. 예. 울산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전국이 다 똑같은 상황이고 부산과 울산이 같은 상황을 봤을 때 투자 수요가 움직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울산은 마찬가지잖아요. 부산도 마찬가지고. 이 상황에서 자, 울산은 그러면은 전세가가 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가? 부산은 왜 아직까지 전세가가 반등을 못 하고 있는가? 여기서 저는 해답을 찾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울산이 지금 전세가가 반등을 한 지가 이제 3월달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석 달 정도 됐습니다. 그죠? 석 달 정도. 그럼 울산이 매매가가 언제 반등을 하는가를 보게 된다면은, 전세가 반등부터 매매가 변동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가, 요것만 확인하게 된다면은, 그 기간을 그대로 부산에 적용해 본다면은,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은, 거의 비싸게 맞아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더 보실 게 뭔가면은, 자, 매물 증감인데, 다른 거 필요 없고 전세 물량만 볼게요. 자, 시도를 봤을 때 지금 울산의 전세 물량입니다. 울산의 전세 물량 지금 최고 전세가 많았을 때가 언젠가면은 23년도 1월 달에 몇 개나 가면은 한 3,800개, 약 4,000개 가까운 전세 물량이 있었습니다. 울산이 23년 1월 달에. 지금은 몇 개인가? 지금은 1,700개, 2,000개 언더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울산에서 전세가 반등이 나온 시기가 한 석 달 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석 달 전에 그러면은 최고점 대비해서 전세 물량 개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전세가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부산 봅시다. 마찬가지 지금
23년도 1월 달에 전체 전세 매물 개수가 18,600개였습니다. 18,600개. 근데 현재 전세 물량 개수는 몇 개인가 하면은 1,800개입니다. 약 8,000개가 빠졌죠. 그죠? 전세 매물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절반까지는 못 내려갔죠. 울산에서는 거의 절반 밑으로 떨어지면서 전세가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최고점 전세 매물 대비해서 아직까지 절반까지 안 떨어졌다는 상황이죠. 18,000개에서 절반까지 떨어지면은 9,000개 정도까지는 떨어져야지, 전세 매물이 9,000개까지는 떨어져야지 아마 전세가의 이제 변곡점이 나오면서 전세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현재 전세 매물 뭐 1,800개 정도가 한 1,800개 정도가 더 빠지면서 9,000개 이하로 떨어졌을 때 본격적으로 전세가 상승으로 턴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울산이 지금 이제 전세가 상승으로 턴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기간 뒤에 매매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인가, 요것을 보시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세 매물이 언제 9,000개 이하로 떨어지는가, 이것을 보시고 울산에서 전세가 상승부터 매매가 상승까지 걸린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해서 여기 합산을 해버린다면은 부산에서 언제 이제 매매가 상승이 가능한지에 대한 대략적인 추론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거는 구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구마다 전세 물량이 많은 구도 있고 전세 물량이 적은 구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디테일은 다시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그 시기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 많은 분들이 지금 야 부산은 언제 올라요? 라고 저에게도 문의하시는 분도 있고 그 부분에서 가장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서 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결론입니다. 부산은 언제 반등을 하는가? 전세 물량 개수가 9,000개 이하로 떨어지면은 본격적인 전세가 회복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회복부터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례는 울산에서 직접 확인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6월달 다 끝나갑니다. 그죠? 6월달 끝났습니다. 올 가을장 지나면서 결국은 저는 전세 매물이 9,000개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말은 결국은 연말 정도부터 아니면 내년 초부터는 이제 매매가가 본격적인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게 평균의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앞서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왜? 서울에서 그랬으니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